지금 조금 전에 공개된 이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오늘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과 보좌관 등 한 50여 명이 집단으로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MBC 사장과도 면담을 했는데요. 현장 상황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진실의 목소리, 국민의 항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 합니까?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에게 공정방송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목소리를 담고 오늘 전달하러 왔습니다. MBC의 항의 방문에서 들어가려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 혹은 막으려는 MBC 노조 오늘 좀 약간의 몸싸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 주장하는 건요, 이현정 의원님. 네. MBC 사장에게 만약에 이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을 틀 거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도 틀어라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부인의 어떤 육성을 예를 들어 듣는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씨는 측에서는 좀 속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손흥식 국장도 설명했지만 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정대태식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측이구나 라는 걸 좀 안심시킨 다음에 끊임없이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역을 열린공감TV의 어떤 PD와 계속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뭐 물어보면 되느냐. 뭐 그건 어제 아마 열린공감TV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뭐 물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그걸 계속 녹음한 거를 열린공감TV에도 일부 제공했다라고 이제 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게 뭔가 어떤 순수한 내용의 어떤 취재가 아니라 뭔가 어떤 이걸 하기 위해서 꾸준히 해왔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이게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이 자기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제3자인 MBC 측에다가 제공을 했고, MBC 측 같은 경우는 그러면 김건희 측의 어떤 반론권이 보장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아마 이제 그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반론권 보장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연락을 했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좀 전에 지금 나온 걸 보면 김건희 씨가 지금 이 중앙지검에 그 이제 도이치모터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술 거부권을 할 수 있는 걸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 뭐냐면 자기가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그 기자하고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다 공개가 돼버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술 거부권이 어떤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등등의 내용들은 일체 방송을 못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라면 아마 이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일부적인 내용 자체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사적 영역과 또 이제 수사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일체 방송을 못하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단 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아마 MBC 측이 이제 판단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됐으면 그걸 뭐 또 방송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서울의 소리에도 오늘 오전에 똑같은 방송 가처분 신청을 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애초에 조금 지레짐작으로 예상했던 일부 방송을 못하는 부분이 사생활 포함해서 혹은 지금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 중인 관련 내용들은 방송이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 현재까지 지금 결정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일단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MBC 항의 방문했던 그 우리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는 굳이 안 갔어도 됐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이요? 네, 왜냐하면 이미 그 서울의 소리의 이모 기자가 지난 7월부터 수십 차례, 53차례 그리고 7시 40분에 그 녹취를 상대방에 대한 허가도 없이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접근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만들어낸 다음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지금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가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란스럽게 항의 방문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또 관심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빌미를 줄 저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예.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저 같으면 이제 원내지도부에서 저렇게 판단을 안 했던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저게 가가지고 몸싸움 하는 것도 굉장히 소란스럽고 안 좋습니다만은 MBC 사장에게 이재명 후보 형수욕설 녹음 파일 주는 건 무슨 또 그게 뭡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사건을 굉장히 희화화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늘 인용이 나와서 구체적인 인용의 내용들을 어떻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법원에서 합리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기자가 그게 열린공감 TV랑 어떻게 협조를 해서 또 사전에 뭐 공모를 했든지 아니면 MBC하고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그건 뭐 나중에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공적 영역 특히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진짜 인터뷰 형식으로 받은 게 있다고 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정말 갑자기 튀어나온 조율되지 않은 믿음과 신뢰 속에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정말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처럼 막 틀어버린다? 저는 이것은 법원이 막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국민들도 판단하고 그 국민들이 들어보면 이것이 정말 정치적으로 한 그 배우자를 공격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 후보 부인에 대한 검증에 알 권리인지를 알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소속인 김근식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 혹은 뭐 보좌관까지 포함해서 50여 명이 MBC를 찾아갈 일도 아니고 오히려 논란만 더 커지고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형수 욕설 파일을 MBC 박성재 사장에게 전달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국민의힘 예. 뭐 소속 의심만 결과적으로는 판단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총공세 오늘 오전부터 민주당에서는요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니다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과 상식, 그다음에 국민 정서에 맞게 결론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죠.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도전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실제로. 기획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녹취록 관련해서도요. 기획력이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그러니까 뭐 물론 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방송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나갈 수 있을지. 그런데 그 전에 뭐 불법이든 뭐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 녹취를 했건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통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이 뭐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두 사람 간의 신뢰 관계도 쌓아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박 전 장관은 뭐 국회 법사위원도 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아마 부인도 사적으로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뭐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이용을 당해가지고 그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이른바 머리도 좋고 기획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김건희 씨 입장에서 그 기자와 통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성이 있었거나 아니면 본인의 뭐 해명이 필요했거나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여당에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 좀 맞는 지적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 교수님도 말씀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송사를 갔어요. 의원들이 가가지고 보도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항의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몰려갔는데 저는 좀 국민의힘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멸공 챌린지에 있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가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조용히 기다리면 됐어요.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표께서 이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을 너무 키웠다. 노이즈 마케팅이 돼가지고 이제는 전 국민이 일부 인용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빠지고 뭐 MBC에서 방송할 때 아마 제가 볼 때 시청률이 역대급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말씀도 나오고 어느 부분까지 방송을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김건희 씨는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검증의 영역은 저 이번 방송에서도 충분히 사생활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검증의 영역만 보고 그건 또 국민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가 방송이 되고 어디까지가 방송이 안 되는지 법원의 구체적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수사 관련 내용 방송 금지 앞서 이현정 의원님도 언급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수사 관련된 방송에 나갈 수 없다. 또 있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불만을 표하는 발언도 방송 금지다. 또 있나요, 속보가? 예, 하나 더 있군요. 일상생활 가운데 지인과 대화 수준의 내용이 방송 불가하다. 속보로 따지면 소정속 국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사생활 부분, 그리고 수사 중인 부분,
그리고 언론 관련 비판 부분은 방송에 나갈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법원 판단으로 요약이 되네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방송될 수 있을 것인가를 어떤 추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방송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나왔던 뭐 이 예정된 그런 내용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방송을 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이런 부분들 다 빠지고 개인적인 뭐 이른바 잡담 수준의 이런 거 다 빼고 또 언론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지난번에 일부 매체에서 보도했다시피 그런 뭐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평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자신과 관련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 부분에 대한 일종의 뭐 해명성 내지는 설명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방송을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일단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녹취 파일의 내용이 뭐냐, 거기에 대한 여야의 대응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김건희 씨라는 인물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배우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미디어에 대한 이른바 미디어 트레이닝이라든지 그 위기 관리에 대한 준비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그대로 노출이 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주는 하나의 평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에 아하.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도 좀 보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그런 측면에서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보로도 만나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뭐 사생활, 수사 중인 그리고 언론 관련 발언 이 부분을 방송에 못 나간다 이렇게 판단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송 가능 일부 인용했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강력 대응 그러니까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오히려 판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선거 운동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화법이나 아니면 말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겠지만은 본인에게 맹렬한 공격이 그것도 일정 부분 허위에 가까운 것들도 있고 일정 부분 또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이라면은 저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참작할 부분이 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만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다. 해프닝으로 무시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의 가족에게 원칙 대응했듯이 국민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의 가족에게도 읍참마속 엄정히 법을 지키는 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당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매체의 그 어떤 의도를 가진 정치적 어떤 계획하에서의 접근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그런 그분들을 키우기보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공격과 비판을 하고 사실 지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방송국 가서 항의하고 이게 더 커지고 또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더 키워내고 이러면서 사실은 국민적 관심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이 과연 윤희숙 의원의 말처럼 우리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기존의 정치적 자산에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전략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좀 저도 좀 아쉬움의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법원에서 일부 인용이 나서 만약 일요일 날 예정대로 MBC에서 방송에 나간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공개됐을 때 저는 오히려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슈, 조국 사태, 문재인 정부 평가, 그다음에 그 김건희 씨 개인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설명 이런 것들 주고 나온다고 한다면 기존의 입장과 별로 다를 게 없을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놀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빌미를 제공하고 민주당에게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민주당이 빌미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그 역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제 그 고민과 이제 그 훈련이 됐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오히려 MBC에서 방송하는 내용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라든지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타격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또 예상을 해봅니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사생활 부분 김건희 씨 관련, 그리고 김건희 씨 본인 수사 관련, 그리고 언론 비판 관련 내용 빼고는 MBC가 김건희 씨 7시간 녹음 파일의 일부 해당 내용은 방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현정 의원님. 네. 내용을 뭐 봐야 되겠지만 이 대선판에 얼마나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2월 보면 그 김건희 씨의 이제 허위 경력 이 문제로 상당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2주 만에 사과를 했고 김건희 씨도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터진 거는 뭐냐면 결국 김건희 씨가 그동안 뉴스버스, YTN, 오마이뉴스 뭐 이런 기자들하고 통화한 내역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특히 뉴스버스 같은 경우는 본인 입으로 줄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게 한 게 다 이제 공개가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자들하고 사사로운 통화들을 지난 연말까지도 계속 했는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녹음이 된다는 걸 뻔히 알고 더군다나 이 매체가 굉장히 강성 친여 매체입니다. 즉 아시겠지만 이거 보면 이 매체가 그동안 보면 굉장히 친여 활동들을 많이 해왔던 매체인데 그 매체의 기자한테 그렇게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이 대선판이라는 상황에 지금 6월이라고 그러면 이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선에 나갈 결심을 한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윤석열 후보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본인 뭐 당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으로 일어난다 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굳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는 아마 윤 후보한테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선관위와 그 선대위와 국민의힘 선대위와 윤석열 후보는 왜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위기 때문에 어떤 상황 때마다 다시 돌출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저는 책임론도 나오리라 봐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지난번과 달리 저는 빨리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다시 한번요. 그렇죠.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사적인 대화 내용이지만 민감한 조국 수사, 문 대통령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 문제를 왜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이거 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사적 영화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번 같이 계속 이렇게 사과 미루다가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이번에 조기에 대응을 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다시 한번 악재가 찾아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 언론 불만, 일상대화 제외하고는 모두 김건희 씨의 관련 녹음 파일 방송이 가능하다. 법원의 일부 인용 판단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로 속보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